그럼 오늘은 좀 더 비싼 걸로 해볼까?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설마, 설마 진짜? 하지만 제가 뭔가 말하기도 전에 최강우는 와인병을 허공에서 빙글 돌렸습니다. 그리고 철벅, 붉은 와인이 제 머리 위로 쏟아졌어요. 내일 아침 내 회사 인사팀에서 전화 받을 거야. 나 지금 금융감독원 조사관이거든. 그리고 우연찮게도 내 회사 지금 우리 팀에서 조사 중이야. 최강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과연 15년 만의 복수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에 우편함을 열었을 때 파란색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요즘 누가 손편지를 보내나 싶어서 자세히 봤는데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가 심장을 한번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한빛고등학교 20회 동창회 초대장. 저는 한유진, 올해 34시고 금융감독원에서 조사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벌써 15년이 지났다는 게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동창회라. 솔직히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학창 시절이 그렇게 행복한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뭔가에 이끌리듯 봉투를 뜯었습니다. 초대장 안에는 참석 예정자 명단이 함께 들어 있었어요. 이름들을 하나씩 훑어보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최강우 34세, 모비테크 영업이사. 그 이름을 보는 순간 15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고등학교 3학년 체육대회 날이었죠.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응원하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차가운 액체가 머리 위로 쏟아졌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최강우가 빈 콜라병을 들고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야, 한유진. 놀랐지? 하하. 온몸이 축축하게 젖었어요. 끈적끈적한 콜라가 교복에 배고 머리카락에서 똑똑 떨어졌죠. 주변 아이들은 웃거나 어색하게 외면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참았어요. 야, 농담이야, 농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최강우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농담? 그게 농담인가요? 저는 그날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그러면 제가 예민한 애, 유머 없는 애로 찍힐까봐 무서웠어요. 그 기억을 15년 동안 깊이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아니, 잊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름 하나가 그 모든 걸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더 묘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최강우가 다니는 회사, 모비테크라는 이름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출근해서 확인해 보니 제가 속한 조사팀에서 지금 막 검토 중인 회사였어요. 모비테크는 중소협력사들한테 물건을 납품받고도 대금을 제때 안 주고 있다는 민원이 여러 건 들어와 있었습니다. 협력사 사장님들이 이러다 우리 회사 망합니다라며 하소연하는 내용도 있었고요. 근데 그 회사의 영업이사가 바로 최강우라니. 우연치고는 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저는 초대장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사람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어요. 15년 전 그 기억이 아직도 가슴 한구석을 콕콕 찌르는데 굳이 상처를 다시 건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묘하게도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15년이면 사람이 많이 바뀌잖아요. 혹시 철이 들었을까? 그때 일을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똑같을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 안에 작은 호기심도 있었어요. 감독원 조사관이라는 제 직업과 최강우가 다니는 회사, 이 두 가지가 겹쳐지는 상황이 너무 기묘했거든요. 어쩌면 이건 운명이 만들어준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참석하기로 했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15년 전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화장실에서 울었지만 지금의 저는 달라요. 저는 이제 어른이고 전문직 직장인이고 부당한 일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동창의 날짜가 다가올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긴장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기대인지 모를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인 방식으로요. 동창의 장소는 시내 한복판의 고급 호텔 연회장이었어요. 입구에 들어서니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사람들은 다들 멋지게 차려입고 있었죠. 명함을 주고받으며 요즘 뭐해? 라는 질문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최강우가 나타나길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가 나타났습니다. 번쩍이는 양복을 입고 여전히 입꼬리에 비웃음을 담은 채로요. 그가 저를 발견하는 순간 제 심장은 다시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최강우는 연회장을 가로질러 제게 다가왔어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오는 그의 모습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반짝이는 양복,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그리고 입가에 걸린 그 비웃는 듯한 미소. 15년이 지났지만 그 표정만큼은 하나도 안 바뀌었더라고요. 어이, 한유진. 그가 큰 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오랜만이네, 강우야. 야야, 기억나? 고3 때 체육대회. 그가 갑자기 웃으면서 말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려는 건가? 너 그때 콜라 뒤집어 쓰고 엄청 당황했잖아. 하하. 축축한 머리도 그럴듯했다니까? 주변에서 피식피식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색하게 웃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멍하니 쳐다봤죠.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어요. 15년 동안 꾹꾹 눌러두었던 감정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서서 최강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강우야. 응? 그건 농담이 아니었어.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어요. 웃음기라곤 전혀 없었죠. 연회장 분위기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최강우는 잠깐 멈칫하더니 이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에이, 그게 벌써 15년 전인데. 너 아직도 그거 가지고 그래? 그러더니 테이블 위에 있던 와인병을 집어들었어요. 레드 와인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라벨이 붙은 아마 한 병에 10만 원은 좋게 나갈 것 같은 와인이었죠. 그럼 오늘은 좀 더 비싼 걸로 해볼까?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설마 진짜? 하지만 제가 뭔가 말하기도 전에 최강우는 와인병을 허공에서 빙글 돌렸습니다. 그리고 철벅 붉은 와인이 제 머리 위로 쏟아졌어요. 차갑고 끈적한 액체가 머리카락을 타고 이마로, 뺨으로, 목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와인 냄새가 코를 찔렀고 옷에 붉은 얼룩이 번져갔어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고 누군가는 미쳤나? 라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똑똑 떨어지는 와인을 닦지도 않았어요. 소리 지르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최강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낀 것 같았죠.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싸늘해지는 게 보였을 거예요. 야, 유진아. 농담 아니야. 제 목소리는 너무 차갑게 나왔어요. 제 목소리인지 의심될 정도로요. 저는 천천히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서 얼굴에 와인을 닦았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제 안에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냉정함이 흐르고 있었어요. 15년 전엔 화장실에서 울었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는 가방을 챙겨서 메고 최강우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숨죽이고 지켜보는 게 느껴졌어요. 강우야, 잘 들어. 내일 아침 내 회사 인사팀에서 전화 받을 거야. 최강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소리야? 나 지금 금융감독원 조사관이거든. 그리고 우연찮게도 저는 잠깐 멈췄다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내 회사 지금 우리 팀에서 조사 중이야. 협력사 대금 체불건으로. 주변이 술렁였어요. 몇몇 사람들이 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강우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붉어졌어요. 야, 그건 15년 전엔 내가 아무 말도 못했지. 근데 지금은 달라. 저는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연회장 출구를 향해 걸었어요. 뒤에서 최강우가 뭔가 말하려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고 싶지 않았어요. 연회장 문을 나서는 순간 한 친구가 뛰어나와서 제 팔을 잡았어요. 유진아, 괜찮아? 응, 괜찮아. 미안해. 우리가 막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이제 괜찮아.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진심으로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머리는 엉망이었고 옷은 와인 얼룩으로 범벅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이 와인을 씻어내리는 동안 저는 과거가 아니라 다음 단계를 생각했습니다. 감정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저는 감정이 아니라 직업윤리로, 절차로, 기록으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와서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메모 앱을 열었죠. 마이너스 장소 그랜드 호텔 연회장. 마이너스 시간 2024년 11월 7일 오후 8시 15분경. 마이너스 가해자 최강우 모비테크 영업이사. 마이너스 행위 와인을 고의로 머리에 부음. 마이너스 목격자 동창회 참석자 약 40명. 그리고 스마트폰 사진첩을 열었어요.
누군가가 찍어서 단톡방에 올린 사진이 있었거든요. 최강우가 와인병을 들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 찍혀 있었어요. 증거 확보 완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업무용 컴퓨터에 접속해서 모비테크 민원 폴더를 열었어요. 며칠 전부터 검토하고 있던 파일들이었죠. 협력사 3곳, 대금 지연, 성과급 임해 삭감, 여성 영업사원 대상 모욕성 발언, 그리고 파일 곳곳에 반복되는 문구가 있었어요. 영업이사 지시에 따름. 이름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모비테크의 영업이사가 누구인지는 이제 제가 정확히 알고 있었죠. 바로 오늘 연회장에서 확인했으니까요. 저는 민원 처리 가이드라인을 다시 읽고 조사 프로토콜을 체크했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들을 리스트업했습니다. 감정은 접어두었어요. 지금부터는 절차와 기록의 싸움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15년 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어요.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어젯밤에 정리해둔 메모를 다시 확인했죠. 감정은 이미 정리했어요. 지금부터는 절차와 원칙의 문제였습니다. 좋아, 시작하자. 저는 모비테크 관련 민원 파일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지난 6개월간 접수된 내용들이었죠. 첫 번째 민원 협력사 어사 대표. 3개월째 대금을 안 줍니다.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지경이에요. 영업팀에서 계속 조금만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이러다 우리 회사 망해요. 두 번째 민원 협력사 비사 직원. 성과급을 멋대로 깎아요. 계약서엔 분명히 100%라고 돼 있는데 갑자기 실적 미달이라며 50%만 줬어요. 기준도 안 알려주고요. 세 번째 민원 모비테크 내부 직원 익명. 영업이사가 여자 직원들한테 여자는 감정적이라 영업 못한다고 했어요. 회의 때마다 무시하는 발언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파일을 읽으면서 공통점이 보였어요. 모든 민원에 영업이사라는 단어가 나왔고 대부분이 최근 1년 사이에 집중돼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영업이사의 직접 지시라는 문구가 계속 반복됐다는 거죠. 이름은 없었지만 모비테크의 영업이사가 누구인지는 이제 제가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어젯밤 연회장에서 제 머리에 와인을 부은 바로 그 사람. 최강우. 저는 팀장님께 보고 메일을 작성했어요. 모비테크 사건 구체적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협력사 대금 체불과 내부 인사규정 위반 정황이 다수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처에 공동점검 요청 공문을 기한했죠. 이건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피해자들이 있고 명백한 위반 사항이 있으니까요. 메일을 보내고 나서 잠깐 창밖을 내다봤어요. 15년 전에 나한테 말해주고 싶다. 참지 마. 기록해. 증거를 남겨. 그게 나중에 널 지켜줄 거야. 바로 그때였어요. 띵.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익명 제보자 제이. 제목 모비테크 영업팀 내부 고발.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여서 메일을 열었어요. 그리고 첨부 파일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건 결정적 증거였어요.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대요가 아니라
최강우 본인이 직접 지시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날짜, 시간, 발언 내용까지 전부요. 저는 즉시 팀장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팀장님, 모비테크 건인데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얼마나 심각한데? 물증입니다. 영업이사의 직접 지시 내용이 전부 기록돼 있어요. 전화 너머로 팀장님이 숨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았어. 당장 회의실로 와. 조사팀 긴급 소집할게. 30분 뒤 회의실에 조사팀 전원이 모였어요. 저는 프로젝터에 자료를 띄워서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카톡 캡처, 성과급 삭감 기준표, 대금 지연 내역.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다들 심각한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봤죠. 이 정도면 팀장님이 입을 열었어요. 즉시 공식 조사 들어가야겠어. 유진 씨, 모비테크 인사팀에 자료 제출 요청 공문 보내요. 협력사들한테도 개별 연락 돌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혹시 개인적인 감정 들어간 거 아니지? 팀장님이 날카롭게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팀장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니요. 순전히 직무상 판단입니다. 피해자가 명백히 존재하고 증거가 충분합니다. 팀장님이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럼 진행해. 그날 오후 모비테크 인사팀으로 공문이 발송됐습니다. 귀사의 협력사 대금 지연 및 내부 인사규정 위반 정황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영업팀 관련 내부 문서, 성과급 지급 내역, 대금, 지급 일정 등을 7일 이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문이 발송되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한유진 조사관님이시죠? 저는 모비테크 인사팀장 김현수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조사. 협조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외부에 유출되는 건 아니죠? 회사 이미지가.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협력사 대금 문제와 내부 인사규정 위반은 피해자 보호가 우선입니다.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어딘가에서 최강우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혹시 아직도 자기가 한 일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을까요? 저는 모니터를 다시 켰어요. 할 일이 많았거든요. 협력사 대표님들께 개별 연락을 돌리고 제보자 제이에게 답장을 보내고 추가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그날 저녁 퇴근하면서 동료가 물어봤어요. 유진아, 너 요즘 뭔가 달라 보여. 그래, 뭐가? 모르겠어. 그냥 더 단단해진 것 같아. 저는 빙그레 웃었어요. 응, 나도 그렇게 느껴.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는데 문득 어젯밤 와인이 머리 위로 쏟아지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차갑고 굴욕적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묘하게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순간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 15년 전 그 기억을 속에 묻고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기록은 남고 증거는 쌓이고
진실은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최강우는 곧 알게 될 겁니다. 농담으로 넘어가는 시대는 끝났다는 걸요. 사흘이 지났어요. 그 사흘 동안 모비테크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첫째 날 회사 인사팀에서 자료가 도착했어요. 이메일로 받은 파일 용량만 해도 500MB가 넘었죠. 영업팀 회의록, 성과급 지급 내역, 협력사 대금 지급 일정표,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는데 손이 떨렸어요. 아니, 분노로 떨린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많을 줄 몰랐거든요. 이게 다 증거네. 동료가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협력사 어사에 대한 대금은 3개월째 미지급. 계약서엔 납품 후 30일 이내 지급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실제로는 90일이 넘도록 안 준 거예요. 그리고 메일 기록에 이런 게 있었어요. 발신 최강우. 수신 영업팀 전체. 제목 이번 분기 대금 관련. 협력사들 독촉 오면 적당히 무시하세요. 우리가 갑이에요. 버티다가 못 버티면 알아서 할인 제한할 겁니다. 둘째 날 협력사 대표님들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조사관님, 드디어 누군가 들어주시는군요. 어사 대표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먹이는 것 같기도 했죠. 네, 정확한 조사 진행하겠습니다. 피해 내역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예요.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15년 전 콜라를 뒤집어 쓰고도 아무 말 못했던 저처럼요. 셋째 날 아침 폭탄이 터졌어요. 모비테크 내부에서 추가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이번엔 여성 직원 3명이 실명으로 진술서를 보내왔어요. 최강우 이사는 회의 때마다 여자는 감정적이라 큰 거래는 못 맡긴다고 했습니다. 저는 실적 1위를 했는데도 운이 좋았던 거라며 승진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회식 자리에서 여자가 영업하려면 예뻐야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진술서를 읽으면서 저는 펜을 너무 세게 쥐었나 봐요. 손가락이 하얘졌거든요. 이 사람은 15년 동안 전혀 안 변했구나. 아니, 어쩌면 더 심해졌을지도 몰라요. 권력을 가지면서요. 그날 오후 저는 팀장님과 함께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이 정도면 이사회 회부 수준이야. 팀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모비테크 측에 통보할게요. 영업이사 최강우에 대한 징계 요청과 함께 협력사 대금 즉시 지급, 피해 직원들에 대한 사과 및 보상 권고안을 포함해서요. 네. 바로 그때였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아니, 저장은 안 했지만 어디선가 본 번호였어요. 동창회 때 명함에 적혀 있던 최강우의 번호였어요. 받을까요, 말까요? 저는 팀장님을 쳐다봤어요.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죠. 녹음 켜고 받아.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유진아.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동창회 때의 그 건방진 톤은 온데간데없고 떨리고 약한 목소리였죠. 최강우 씨. 저는 일부러 존댓말을 쓰지 않았어요. 이름만 불렀죠. 그날은 정말 술에 취해서 그랬어. 내가 잘못했어. 진짜로. 제발 조사 좀 멈춰줄 수 없어? 내가 사과할게. 제대로 사과할게.
무릎 꿇을게. 제 입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쓴웃음이었죠. 강우야, 이건 나한테 사과할 문제가 아니야. 뭐? 협력사 대표님들, 대금 못 받아서 직원 월급 못 준 사람들, 내 폭언 듣고 참았던 여직원들, 그 사람들한테 사과해야지. 왜 나한테 전화해? 그건 내가 다 사과할게. 그러니까 조사만. 그리고 말이야.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이건 내가 시작한 게 아니야. 내가 쌓아온 일들이 터진 거야. 나는 그냥 절차를 따랐을 뿐이고. 유진아, 제발. 통화 끊을게. 잠깐. 최강우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나 진짜 잘못했어. 15년 전 일도, 동창회 때도 내가 미쳤었어. 그러니까 제발 좀. 강우야. 응? 너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 내가 잘못한 건 나한테 와인을 부은 게 아니야. 내가 회사에서 사람들한테 한 일들이야. 그걸 모르면 사과도 소용없어. 나 알아. 그러니까. 그리고 말이야. 저는 마지막으로 또박또박 말했어요. 나한테 무릎 꿇을 일 아니야. 규정과 사람들한테 사과해. 뚝.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하지만 기분은 이상하게도 시원했어요. 팀장님이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어요. 잘했어. 네. 근데 녹음 제대로 됐지? 네, 됐어요. 그날 저녁 모비테크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다음 날 오전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모비테크는 영업이사 최강우의 부적절한 업무 지시 및 인사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즉시 보직 해임 및 면직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뉴스는 아직 모르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업계 안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모비테크 영업이사 하루아침에 잘렸대. 왜? 협력사 괴롭히고 직원들 성차별 발언하고 증거가 다 나왔대. 그날 오후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회사 로비 경비실에서였어요. 조사관님, 여기 로비인데요. 최강우 씨라는 분이 꼭 만나야 한다고. 보내주세요. 저는 1층 로비로 내려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최강우가 보였어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구겨진 셔츠, 며칠 안 잡은 것 같은 눈, 잿빛으로 변한 얼굴. 그는 저를 보자마자 다가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가는 로비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살려줘. 주변 사람들이 멈춰서서 쳐다봤어요. 수군거림이 들렸죠.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일어나. 유진아, 제발. 일어나라고. 제 목소리가 차가웠나 봐요. 최강우가 움찔했어요. 나한테 무릎 꿇을 일 아니라고 했잖아. 일어나서 제대로 된 곳에 가서 사과해. 어디? 협력사들, 내가 괴롭힌 직원들. 거기 가서 무릎 꿇어. 최강우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더 이상 쳐다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15년 전엔 제가 화장실에서 울었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제대로 된 사람이 책임을 지는 시대니까요. 최강우가 해고된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일주일 동안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가 온 건 모비테크 내부였어요. 영업팀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1명, 2명, 3명. 마치 댐이 무너지듯이 증언이 쏟아져 나왔어요. 회의 때마다 여자는 감정적으로 영업 못한다고 했어요. 매번요. 저는 실적 1등을 3개월 연속했는데도 승진에서 제외됐어요. 이유는 팀 분위기를 해친다였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성과급이 기분 따라 깎였어요. 마음에 안 들면 태도가 별로다, 열정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요. 진술서를 읽으면서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이 사람들도 저처럼 참고 있었구나. 말하고 싶었지만 두려워서 참았구나. 그 중에 한 명, 김지은 씨라는 분이 직접 사무실로 찾아오셨어요. 조사관님, 감사합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아니에요. 제가 한 건 절차를 따른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만약 조사관님이 아니었으면 김지은 씨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글썽거렸죠. 저는 2년 동안 참았어요. 매일 출근하는 게 지옥 같았어요. 근데 무서웠어요. 말하면 제가 회사에서 찍힐까봐. 이 업계에서 소문나면 다른 데도 못 가잖아요. 힘드셨겠어요. 근데 조사관님이 먼저 시작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용기가 났어요. 나만 참는 게 아니구나. 말해도 되는구나 싶었어요. 김지은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제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됐다는 게 정말 감사했거든요. 며칠 뒤 협력사 쪽에서도 소식이 왔어요. 어사 대표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조사관님, 드디어 대금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어요. 일주일 전 울먹이던 그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죠. 정말요? 전액 다요? 네. 모비테크에서 사과문과 함께 미지급 대금 전액을 입금했어요. 분할 지급 합의로 남은 금액도 일정 잡혔고요. 다행이네요. 다행이 아니라 기적이에요. 조사관님이 아니었으면 저희 회사 정말 망할 뻔했어요.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대출이자도 못 갚고 대표님 목소리가 다시 떨렸어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이래서 이 일을 하는구나. 힘들 때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직업이지만 이런 순간이 있어서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주가 지났을 때 모비테크에서 공식 사과문이 나왔어요. 모비테크는 협력사 대금 지연 및 내부 직원 부당 대우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영업팀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하고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회사가 스스로 선택한 거였죠. 제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번 건 잘 마무리됐어. 유진 씨 덕분이야. 아니에요. 다들 도와주셨잖아요. 그래도 시작은 내가 했잖아. 용기 있게. 용기. 그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15년 전엔 용기가 없었어요. 콜라를 뒤집었어도 창피해도 아무 말도 못했죠. 근데 지금은 달라요.
어른이 됐고 전문가가 됐고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고등학교 동창 한 명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유진아, 그때 아무 말 못해서 미안했어. 동창회 때도 막았어야 했는데 메시지를 보고 잠깐 멈칫했어요. 누구였더라? 아, 그때 옆에 있던 민지였구나.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아. 이제는 말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덧붙였죠. 침묵하는 게 나쁜 건 아니야. 누구나 무서우니까. 근데 용기 내서 한마디 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 민지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너 정말 멋있어. 나도 앞으로는 용기 낼게. 저는 미소 지었어요.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씩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우편함에 또 편지가 하나 왔어요. 발신인은 최강우. 손이 떨렸어요. 뜯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죠. 결국 뜯었어요. 편지는 짧았어요. 유진아, 지금 나는 모든 걸 잃었어. 회사도 명예도 사람들도. 솔직히 너를 원망하고 싶었어. 내가 나를 망쳤다고 생각했어. 근데 아니더라. 내가 나를 망친 거였어. 15년 전 콜라부터 동창회 와인까지 회사에서 한 모든 일들까지 전부 내 선택이었어. 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어. 권력이 있으면, 위치가 높으면 그래도 된다고. 틀렸어. 이제야 알았어. 너한테 사과해. 진심으로. 그리고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을 거야. 더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 마이너스 최강우. 편지를 읽고 나서 저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 안도, 슬픔, 그리고 약간의 연민. 하지만 용서는 아니었어요.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다른 피해자들이 해야 할 일이니까요. 저는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그리고 책상 위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마무리 보고서였어요.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했어요. 감정은 사라져도 기록은 남는다. 기록은 결국 사람을 지킨다.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사건 종결.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15년 전 콜라의 색, 동창회 와인의 색, 그리고 지금 하늘의 색. 전부 붉었지만 의미는 달랐어요. 콜라는 굴욕의 색이었고, 와인은 분노의 색이었고, 지금 하늘은 마무리의 색이었어요. 저는 가방을 챙겨서 퇴근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 편의점에 들러서 와인 한 병을 샀어요. 레드 와인이었죠. 집에 와서 와인을 따르고 잔을 들었어요. 15년 전에 나에게 혼자 건배를 했어요. 참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달콤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나타났어요. 축축한 머리에 창피해하던 그 아이가요. 저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안아줬어요.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아이가 울음을 그쳤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저도 웃었어요. 진짜로 이제는 괜찮았으니까요. 끝.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에필로그.
6개월 뒤 저는 승진했어요. 금융감독원 선임조사관이 됐죠. 그리고 요즘은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줘요. 기록하세요. 증거를 남기세요. 절차를 따르세요. 그게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어떤 후배가 물어봤어요. 선배님, 혹시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잠깐 웃었어요. 응, 15년짜리 경험이 있지. 어떤 건데요? 나중에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해 줄게. 그리고 덧붙였죠. 근데 기억해. 우리는 감정으로 일하지 않아. 원칙으로 일해. 그게 진짜 강한 거야. 후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오늘도 누군가는 부당함을 당하고 있겠죠. 누군가는 참고 있고, 누군가는 울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참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기록하고, 증거 남기고, 절차를 따르는 게 답이라는 걸. 그리고 언젠가는 정의가 이긴다는 걸. 늦더라도요. 15년이 걸려도요. 반드시요. 6개월이 흘렀어요. 제 책상 위에는 선임조사관 한유진이라고 적힌 세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승진이었죠. 솔직히 예상 못했어요. 모비테크 사건 이후로 조용히 일만 했는데 어느 날 팀장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유진 씨, 축하해. 승진이야. 네. 진짜요? 응. 이번 모비테크 건 위에서도 높이 평가했어. 원칙대로 흔들림 없이 처리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15년 전 화장실에서 울던 그 아이한테 말해주고 싶었어요. 너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참아낸 내가 자랑스러워라고요. 승진하고 첫 출근하는 날 후배 한 명이 다가왔어요. 선배님 축하드려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선배님은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감정적으로 됐을 것 같은데.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감정이 없는 게 아니야. 감정은 당연히 있어.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럼요. 근데 그걸 기록으로 바꾸는 거지. 감정은 증발하지만 기록은 남거든. 그게 결국 사람을 지켜줘. 후배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고 있구나. 점심시간에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조사관님, 저 김지은입니다. 기억하시죠? 새 회사에 합격했어요. 이번엔 정말 좋은 곳이에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김지은 씨뿐만 아니라 그 사건 이후로 많은 분들한테서 연락을 받았어요. 협력사 어사 대표님은 직원을 3명이나 새로 뽑았다고 자랑하셨고, 다른 직원분은 이제 출근이 무섭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들이 제게는 어떤 상장보다 값진 보상이었어요. 어느 날 퇴근길 편의점에 들렀어요. 음료수 코너를 지나가는데 콜라가 보이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멈췄어요. 저는 콜라를 집어들었어요. 15년 전 이게 제 머리 위로 쏟아졌었죠. 차갑고 끈적하고 굴욕적이었던 그 순간. 근데 지금 손에 든 콜라는 그냥 콜라였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계산하고 나오면서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했어요. 그냥 평범한
달콤한 음료수였죠. 아, 이제 진짜 괜찮아진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일주일 뒤 고등학교 동창회 단톡방에서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내년에 20주년 동창회 한대요. 다들 참석 가능하신가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가고 싶다. 시간 되면 갈게. 장소 어디야?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또 가야 하나? 또 그 기억들을 마주해야 하나?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저도 참석할게요. 타이핑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떳떳하니까요. 민지가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유진아, 진짜 올 거야? 너 때문에 분위기 훨씬 좋을 것 같아. 다른 친구들도 반응했어요. 유진이 오면 나도 갈게. 우리 금융감독원 에이스 등장. 웃음이 나왔어요. 예전엔 그냥 조용히 있는 애였는데 이제는 금융감독원 에이스가 됐네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15년이 지났어요.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울기도 많이 울었고, 참기도 많이 참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는 거겠죠. 문득 궁금해졌어요. 최강우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검색해 봤어요. SNS도 기사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너무한 거 아니야? 사람 인생 망쳐놓고. 처음엔 그 말이 신경 쓰였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망친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스스로 쌓아 올린 일들이 무너진 거였죠. 저는 그냥 진실을 기록했을 뿐이에요. 며칠 뒤 회사에서 신입사원 교육이 있었어요. 팀장님이 저보고 강의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유진 씨, 신입들한테 조사관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해줘. 제가요? 응. 내가 제일 적임자야. 강의실에 들어가니 20명쯤 되는 신입사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다들 눈이 반짝반짝 빛났죠. 저도 저랬었나? 저 나이 때 마이크를 잡고 말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선임조사관 한유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배운 것들을 나눠드리려고 해요. 다들 집중해서 들었어요. 조사관으로 일하다 보면 부당한 일들을 많이 보게 돼요.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참고, 누군가는 포기해요. 잠깐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일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한 신입사원이 손을 들었어요. 선배님, 근데 감정이 안 생길 수가 있나요? 피해자분들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감정은 당연히 생겨요. 안 생기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근데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해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가 나고 억울하면 그걸 기록으로 바꾸세요. 감정은 증발하지만 기록은 남아요. 그 기록이 결국 사람을 지켜줍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신입사원이 다가왔어요. 선배님 혹시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잠깐 웃었어요. 응, 15년짜리 경험이 있지. 어떤 건데요? 나중에 커피 한잔 하면서 천천히 얘기해 줄게. 그 신입사원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썼어요. 요즘 매일 쓰고 있거든요. 기록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오늘은 신입사원들한테 강의를 했다. 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다. 언젠가 준비되면 그때 얘기해줘야지. 15년 전의 나처럼 혼자 참고 있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 일기를 덮고 책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고등학교 졸업 앨범이었죠. 페이지를 넘기다가 제 사진을 발견했어요. 안경 쓰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고3 한유진. 그 아이한테 말해주고 싶었어요. 너 괜찮아질 거야. 시간 좀 걸리긴 하지만 15년 뒤엔 내가 상상도 못할 사람이 돼 있을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버텨. 꼭 버텨줘. 사진 속 제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꿈을 꿨어요. 고등학교 운동장이었어요. 체육대회 날이었죠. 근데 이번엔 콜라가 쏟아지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친구들이랑 웃으면서 응원하고 있었어요. 행복한 꿈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울었나 봐요. 꿈속에서. 근데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후련한 눈물이었죠. 아, 이제 정말로 끝났구나. 출근하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죠. 15년 전 콜라의 색도, 동창의 와인의 색도 아닌 맑고 깨끗한 하늘이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켰어요. 새로운 민원이 몇 건 들어와 있었어요. 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구나. 저는 마우스를 잡고 파일을 열었어요. 민원 내용을 읽으면서 다짐했어요. 이번에도 기록할 거야. 증거 남길 거야. 원칙대로 할 거야. 왜냐하면 그게 제가 배운 방법이니까요. 감정은 사라지지만 기록은 남는다는 것. 그 기록이 결국 사람을 지킨다는 것. 15년이 걸려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니까요. 점심시간 후배가 물어봤어요. 선배님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깐 멈칫했어요. 왜 갑자기? 아니, 그냥. 선배님 보면 되게 당당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행복한가? 예전에 저한테 물어봤다면 모르겠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확신할 수 있어요. 응, 행복해. 진짜요? 응. 힘든 일도 있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행복해.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니까. 후배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 될 수 있어. 충분히. 그날 퇴근하면서 문득 편의점에 들렀어요. 와인 코너 앞에 섰죠. 레드 와인을 하나 집어들었어요. 동창회 때 머리 위로 쏟아졌던 바로 그 와인이었어요. 계산하고 집에 와서 잔에 따랐어요. 혼자 건배를 했어요. 15년 전에 나에게 참아줘서 고마워. 한 모금 마셨어요.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달콤했어요. 이제 이 와인은 굴욕의 색이 아니에요. 승리의 색이에요. 제가 이겨낸 15년의 색이에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아름다웠어요. 이제 붉은색이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알거든요.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어둠 뒤에는 반드시 새벽이 온다는 걸. 그리고 참고 버티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긴다는 걸. 15년이 걸려도요. 반드시요.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느낌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